데이터 센터 지금도 30-40% 성장을 하니까. 네. 근데 모든 수요 중에 그게 한 20-30%라는 거죠. 나머지 70% 80%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언론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것만 부각시키는데 결국에는 모든 시장이 그런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냐 볼 때는 다 합쳐진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불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호황이 아니라. 다른 것 좀 안 팔려서 재고 쌓여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좋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는.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진실을 말할 거냐? 얘기 못하죠. 얘기하면 본인 주가 빠지는데 작년에 수출을 봤을 때 가격 보정한 수출 네. 피크가 6월이었어요. 6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심지어 1월 달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어요.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꺾이고 있는데 가격 효과로 100몇십 % 나오는 거지. 그럼 가격 효과 빼면 수출이 뭐가 증가했겠어요? 감소했지. 3월 26일 목요일 저녁 알법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가장 네. 좀 뵙고 싶었던 분 중 하나입니다. 예, 반도체 쪽들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운동이 뭐가 좀 커졌죠, 많이. 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주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 10%대 내외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15%, 17%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조금 그냥 넘기기에는 그 신호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애널리스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박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예, 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박사님 만나뵐 때마다 뵐 때마다 눈이 많이 충혈돼 계세요. 네. 그만큼 많이 바쁘시고 어제 좀 피곤했던. 네, 많이 요즘에 피곤하실 것 제일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너무나도 바쁜 시기죠. 여기저기서 네. 또 이제 방송 요청을 받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여쭤볼까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 이제 그 젠슨항 CEO의 발언 속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일단 마이크론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메모리 3사 중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마이크론 그쵸. 그런 주가 자체가. 그쵸. PR이 50이 넘었거든요. 아. 삼성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론이 조금 오버슈팅이 더 많이 있긴 했었고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난 실적은 정말 좋게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 계산하니까 69%던데. 그렇죠. 제조업이 69%가 말이 되나요? 게임 회사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매출 총 이익률 다음 분기 거 보니까 이 80% 80% 전이 넘게 맞나 나오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업이익률도 70이 넘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익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전례 없는 수준의 그 예. 이익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가격 효과가 크다. 물량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마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꺾이기 시작할 때가 올 네. 텐데,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올랐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하락 속도도 빠를 것이라는 거는 과거 경험을 봐서 알 수 있고,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잠깐 빠지는 게 아니라 4-5년 동안 계속 빠집니다. 고점 대비 한 7-80% 정도 네네. 하락한다 보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 한 8-90%가 감소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시기가 안 됐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일각에서는 이제 사이클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그냥 뭐 구조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다 거짓말입니다. 아. 무조건 사이클 산업이고요. 네. 지금도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도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PER 말고 그냥 이제 자산 가치에 따져보자. PBR로 많이 봤다가 이제는 이제 PER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겠네요. 원래 PR로 봐야 되는데 네. PR로 하니까 너무 밸류에이션이 좋게 나오니까 거꾸로 PBR 보기 시작한 거죠. 최근 몇 달 동안. 네네. 그랬다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도로 PR로 회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고요. 네. 아. 원래부터 PR로 봤어요. 반도체는 IT 주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네. 근데 PR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게 뭐 다른 걸 자꾸 올라갔- 찾은 거야. 이게 아직도 저평가라는 얘기를 해야 주가가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PR로는 벌써 40, 50이 되니까 할 수 없이 PBR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네. 거품이니까 PR로 하든 PBR로 하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네. 본연의 가치가 거품이 빠지면 다시 맞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이 언제 빠지느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거품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메모리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꺾이고 있죠. DDR5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메모리 가격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좀 몇 개월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네. 3개 정도 포인트 월 단위로 고정거래 가격이 3포인트 정도 봤을 때 추세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방향성이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데이터들을 모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보통 디램 액시엔지 스팟 가격 가지고 너무 막 네, 오른다 스팟을 내린다 많이 하는데 보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매장 같은 거예요. 하루에도 변동폭이 뭐 몇십 %씩 되는 거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거기 물건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그냥 IBM이니 무슨 뭐 컴팩이니 하고 고정거래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스팟 프라이스랑은 또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스팟 프라이스 하락 쪽에 민감하게 하는 거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결국에는 절대값은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하락 추세가 바뀌는 게 확실하면 시차를 한두 달 정도 시차를 가지고 고정거래 가격도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팟 프라이스가 바뀌면 그러면 이제 실적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고정거래 가격은 정말 실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램 액시엔지 사람들이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한 것 같고요. 지금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뭐 하락했다라는 소식들이 막 떴다고. DDR5는 네, 또 계속 일부 내려가- 품목에 네, 대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생각할 거면 좀 빠르긴 해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가격 올라간 원인을 다시 말씀 먼저 드리면 사실은 수요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는 한 연간 30% 성장하는 게 맞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요. 30%. 나머지 수요는 지금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1년째. 그 나머지 수요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PC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탑, 뭐, 모바일 네, 폰, 센트 수요들, 가전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한 2배 정도 커요. 데이터 네. 센터보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 알지만 다 마이너스 성장한다 나오고 있잖아요. 판매량이라 이런 것들이. 네. 그 얘기는 불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음, 단지 데이터 센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호황인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네.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시장들은 이미 벌써 불황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가격은 올랐잖아요. 네, 네, 맞죠. 그 뻔하죠. 수요는 감소하는데 가격 오르는 이유는 음, 생산을 줄인 거죠. 그렇죠. 뭐 공급이 줄은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어디가 주로 줄였냐를 보니까 요즘 실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감산을 했다. 4년째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가격은 불황인데도 올라갔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나 미국 뭐 메모리 업체들이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계속 감산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트 말고 아직까지는 HBM 쪽에서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있지 않을까요? 전혀요. 아니에요? 낸드 디램 합쳐서 물량이 중요한 물량으로 네. 따지면서 때 HBM 비중이 20%가 안 돼요. 뭐 20%짜리 이거 물량 좀 느린다고 이쪽 생산을 줄일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HBM이 뭐로 만들어졌죠? DDR이에요. 네, 그렇죠. 네. 결국 디램이거든요. 네, 결국 HBM 물량 늘리려면 패키지 공장을 더 줘야 되는 거지. 네. 적층하기 위한 네. 거기에 들어간 디램 칩은 똑같아요. 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램 생산이 늘어나야 돼요. HBM의 소유가 좋다고 하면. 근데 디램 낸드가 다 감소하고 있다? 네. 그럼 의도적으로 감산을 하는 거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 올리기 위해 업체들이 왜냐 가격 감산하기 직전에 네, 연간 몇 조씩 적자했던 기억하시죠? 2022년 네, 3년도. 거기서 타겟적으로 감산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악성 재고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감산했을 때 악성 재고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정상 다시 생산을 했으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왜냐? 악성 재고하고 이제 감산을 멈춰도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감산을 하면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플러스가 되고 흑자가 되겠는데 해서 그게 이제 24년부터 나왔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계속 끌고 간 거죠. 감산 필요가 없는데도 하다 보니까 공급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죠. 4년을 감산을 했는데 네, 거기다 한국 기업들 점유율이 워낙 높잖아요. 네. 사실 감산 시작할 직전에 77.4% 정도 했어요. 두 기업의 D램 점유율이. 네. 그러면 그 회사 감산하면 당연히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감산을 중단하는 순간 가격은 빠르게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 다 슬슬 증설 쪽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감산. 이게 사실은 네. 감산은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 안 하는 네, 거고요. 그렇죠. 증설은 새로운 공장 짓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공사는 감산할 때도 계속 지었어요. 생산 캐파는 비슷한 속도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단지 가동률을 떨어뜨린 거죠.
그거 왜 그런가요? 네. 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중국도 있고 언젠가는 필요하면 생산 확 늘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공장 계속 지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번 돈을 투자를 안 하면 네. 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현금 보유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공장을 지어놓지만 지어놓은 공장을 다 생산을만 해버리면 불황이 더 심해지겠죠. 그 공급관이 공급이 심해지니까. 과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가동량 한국 반도체 제조 가동 70%까지 떨어졌어요.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어요. 생산이 다 안 좋았는데 경제가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마도 생산이 굉장히 부진해졌다라고 할 만큼. 원래 평균적으로 그냥 적당한 수준의 가동률은 몇 %인가요? 감산 직전에 1년 동안 가동률이 95%였거든요. 지금은 평균 85가 안 되고 안 좋을 때는 65, 70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70% 떨어진 거는 외생적인 충격 때문이 아니라 업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의도적인 스스로. 감산 가동률 중단 그 맞습니다. 축소 이걸로 보는 거 되는 건가요? 전 세계의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크게 감소해 있어요. 2023년부터. 네네. 그 중에 메모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 비메모리 주로 TSMC가 만드는데 네. TSMC는 감산할 이유도 없는 회사이고 거기는 늘리지 못해서 지금 고객들이 안달하는 데니까 결국에는 불황이었던 메모리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줄였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산량하고 집결되는 지표가 전 세계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에요. 네. 무조건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줄어들면 생산을 줄인 거고 네.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슈퍼사이클이다 호황이다 HBM 때문에 공장이 100% 가동해도 모자라라고 하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되면서 웨이퍼 출하량이 20%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3년째 플랫. 네. 그 얘기는 사실은 감산 시작한 이후로 전 세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자체를 20% 줄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 그 위기의 신호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위기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별 신경 안 썼잖아요. 네네. 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투자했지만 큰 격차 걱정 안 했던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네. 공장을 짓는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웠고 지어놓은 공장 생산량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팔수록 손해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안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투자를 한 동안에 1%대를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감산이 하다 못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흑자 전환 해버렸어요. 이제는 물량을 아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체가 번 돈으로 시설 투자 선순환도 가능해졌고 물건을 많이 팔수록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된 거죠. 가격이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물량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딱 1년 사이에 디램 시장 점유율이 0.7%에서 7%까지 올라갔고 중국 업체들이. 예, 네. 랜드는 4%에서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도 감산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까지 1년을 더 감산하면 중국 시장 점유율 거의 20%로 올라올 거라 생각되고 있어서 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감산을 할 수 있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저는 맨날 이게 지금 반도체 경영한테 주는 퀘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위협이 있는 거예요. 1, 2년 돈을 바짝 벌 수는 있지만 시장의 주도권을 아예 중국에 넘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산 4년 동안 안 했으면 여전히 중국 점유율이 5% 미만에서 잡아놓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저지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풀어서 중국에 고삐를 달아줘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의 최근에 저희가 반도체를 봤던 그 주된 상승 논리는 뭐 감산의 영향도 있지만 수요가 이제 계속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장이 긍정적으로 봤는데 또 엔비디아 CEO나 마이크론 CEO나 전부 다 뭐 26년, 27년도 수요는 너무나도 좋다고 다들 자신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간- 데이터 센터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블러핑 성격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메모리에 관심이 없고 네. 데이터 센터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네. 데이터 센터 지금도 30-40% 성장을 하니까. 네. 근데 모든 수요 중에 그게 한 20-30%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60%. 나머지 70% 80%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언론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것만 부각시키는데 결국에는 모든 시장이 그런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냐 볼 때는 다 합쳐진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불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호황이 아니라. 애플 주가가 여전히 맥을 못 추는 것도 그런 측면들이 있겠네요. 세트 쪽에서. 좀 다르죠. 세트 업체들은 지금 관세 영향이 더 클 거고요. 음.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의외로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해도 전혀 타격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가는 거는 대부분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네. 스마트폰 공장을 가든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팔리든지
네. 아니면 대만의 TSMC 공장에 HBM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든지 다시 근데 미국으로 바로 가지도 않아요. 다시 중국으로 가서 데이터 센터 렉으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관세를 맞으면서 가져와야 되니까 애플도 그렇고 다 사실은 타격을 받는 게 미국 기업들이 왜 관세가 높인다고 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하느냐 그거 타격을 받는 게 주로 미국 기업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박사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2년 동안 이 D램과 낸드가 완판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데이터 센터에 국한된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SSD랑 HBM만 얘기하는 거라고 SSD, 생각해요. 네. 다른 거 좀 안 팔려서 재고 쌓여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도 잠깐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스펙 가격 꺾인 거 저희가 지금부터 의무부여를 좀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냥 잠깐 출렁거리는 건지 추세 전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3개월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뭐 한두 주 가지고 판단을 못 하겠다라는 거여서 저는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하고 나서 3개월이면은 4, 5, 6, 6월 달 상반기 끝날 때쯤 돼 보면 네. 정말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된 건지 잠시 노이즈였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6월 달 지나가기 전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하는 거는 괜찮지만 굳이 인버스 약간 부정적인 포지션을 잡는 거는 조금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투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은 참 저도 만약 내가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고민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저도 계속을 해요. 그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 주가가 왜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런 건 다 아니고요. 그냥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 심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심리와 유동성이 아직은 살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한 악재가 나오면 하루 정도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어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확실하게 메모리 가격이 떨어서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시그널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싸하게 바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을 확인을 못했기 네. 때문에 심리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 또 반도체로 투자자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문제는 뒤에 엔드는 반드시 온다. 그러기 거품이니까 그러니까 가격 자체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는 건 분명히 올 건데 네. 올해 연말일지 내년일지 아니면 3분기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투자자는 몰라서 그냥 사는 분도 있지만 알아도 나는 그 전에 빠져나올 거야라는 나만 생각을 갖고 아니면 있는데 약간 이런- 나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조차도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우니까 네. 뭐 한 3달 뒤일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2주 뒤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리스크는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타 위주로 하는 분들은 좀 짧게 잡으니까 어차피 그 큰 손실 안 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아직은 좀 더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장기 투자자 있잖아요. 나는 묻어두는 스타일이야. 그럼 절대 반도체는 사면 안 되죠. 지금은 오히려 장기 투자가 말씀드렸잖아요. 4,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한 8, 90%가 줄어들 건데 점점. 그러면 주가는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죠. 못 버티죠. 주가도 몇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 개별 기업의 좀 실적 전망에 대해 살짝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해 이제 국내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대략 200조, SK하이닉스가 170조인데 지금 뭐 일부 뭐 CT나 노무라 이런데 보면은 막 300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숫자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외국 증권사 한국이랑 똑같아요. 네, 2018년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똑같다. 디램 가격 오르면 초호황행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오고 네. 네. 몇 년 간다고 항상 얘기하고 네, 이익을 엄청나게 높였다가 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6개월 만에 발표가 났거든요. 네. 입 싹 씻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아, 외국계 증권사는 왜 그런 거예요? 외국도 증권사니까요. 증권사는 주가 올라 돈을 벌어요. 나쁘다는 리포트를 안 냅니다. 이거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그 약간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 위주로 내는.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많은 돈이 몰려야 돼요. 어차피 그 수수료를 먹는 거니까. 네. 그런데 주가가 안 좋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얼마나 그러면 진실성이 있었고 얼마나 네. 정밀한 분석을 한 건지 본인들은 책임 안 져요. 본인들은 매도를 해도 돈을 벌어요. 매도 수수료, 매수 수수료니까. 그렇죠. 그 중개 사업이 많은 돈이 모여 있으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사 지금 최대 수익이잖아요. 상반기 예상컨대. 네. 그런데 어떻게 매도 리포트냐 안 좋은 리포트를 낼 수가 없죠. 증권사는 절대로.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진실을 말해야 할 거냐? 얘기 못 하죠. 얘기하면 본인 주가 빠지는데 경영진의 IR팀에서
어떻게 우리 감산하고 있어서 사실 올라간 거야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면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증권사와 기업 관계자들은 네. 내 말은 저는 안 듣습니다. 진실일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은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 분들은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어렵죠. 저희가. 네. 이런 방송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일상에서 좀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건 결국에는 제가 모니터링하는 수치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언제 급락할 거야? 생산량이 늘면 급락하겠죠. 네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통계청에서 월 단위로 항상 생산 동향이 나와요. 거기서 반도체 생산 동향을 보다가 분명히 지금 보면 가동률이 60-70%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80-90% 올라가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되겠죠. 근데 여전히 낮게 가져가면 올 연말까지는 이익이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삼성하이닉스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32조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넘는 비중이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IB에서는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높이고 좋다라는 리포트를 쓰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이제 외국인마다 뭐 매수 금액이 틀리긴 하겠지만 네. 네. 웬만하면 수익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1년 1년 이내에 주가가 따블랐는데 예, 네.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1년도 아니에요. 사실 1년 이맘때쯤에 삼성하이닉스 주가 기억하시잖아요.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2,600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6천 근처까지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다 이제 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그럼 한국 시장을 떠난 거냐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익 실현하고 사실은 그게 한국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면 네.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아예 빠져나갔다. 그건 이제 자금 흐름을 보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좀 네.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예 빠져나갔으면 일단 한동안은 일단 그 선진국 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직은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 성격의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이제 꺾일 일만 남았으니까 조정하자 이런 성격보다는 지금은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국에는 증권사잖아요. 네네네. 해외도 똑같아요. 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본사의 직원들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엄청난 이익이 날 겁니다. 주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본인들은 몰라요. 음, 메모리 가격 버블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반도체주를 매매할 때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맞나요? 제가 네. 거꾸로 이야기했나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제 시클리컬 논리로 본 건데 요즘에는 네. 그냥 저 PR에 있으면은 더 살아. 약간 이런 논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예전에 투자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PR이 높을 때 사고, PR이 낮아질 때. 근데 만약에 제가 반도체를 투자한다 그러면 네. 저는 저 PR에 살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사고 싶었어요. 네. 하이닉스 PR이 2였어요. 음,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활동하는 기간에는 반도체 투자는 안 한다라고 나름대로 먼저 세웠기 때문에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 알아요. 안 샀거든요. 네. 그때 샀으면은 대박이죠. 음, 그 다음에 PR이 엄청나 100만 원 좀 넘어갔었을 네. 때 보면 PR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그때 팔았으면은 그냥 수익 실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빠졌잖아요 지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좀 더 올라올 확신이 있으면 다시 살 때 결국 저 PR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반도체주들. 지금 뭐 SK하이닉스 PR이 그냥 선행으로 12개월 그 포워드로 했을 때가 5배인데 이 정도면은 비싸다고 할 수 지금 그 전제 자체가 네. 올해 이익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포워드라고 하면서 올해 이익인 거예요. 네. 원래 PR이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거라서 그렇죠. 현재 이익 수준이 최소한 5년, 10년은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PR을 얘기하려면. 네. 말씀드렸잖아요. 4, 5년 뒤에 10분의 1이 돼 있을 거다 영업이익이. 그럼 그 PR로 밸류에이션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익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산술적으로 했을 때 지금의 5배는 언젠가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50배였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모리 가격을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메모리 가격 거품이 빠졌을 때는 그 주가가 적정 수준이었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메모리 가격 자체가 한 200%, 300%가 거품이 껴있는 상태라서 이익도 거품이 2, 300% 꺼져 있는데 이때 PR 계산한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공교롭게도 주가도 거의 200%, 300% 올랐으니까 사실상의 현 시점에서 적정 주가는 저희가 작년 초에 주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건 사실 참 어려워.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냥 이익만 갖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멀티플 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그 기업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투자의 성격, M&A를 잘한 거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건 단순히 순이익 기준, PER 기준으로만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지금 따진 거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그러면 작년 이맘때 주가가 적정이냐로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두 회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1년 전이 맞아라고 말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단기 투자로는 뭐 저희가 계속 접근해 볼 만한데 그 저희가 책에서 봐왔던 대로 대형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묻어놓자. 워렌 하는 버핏이 전략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도체는 이거는 지금은 좀 피해야 된다. 안 되고 싸졌을 때 사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희망을 얻어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모델이 있어요. 2018년 그 버블 때 반도체 수출도 가격 효과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금액이라서 그러면 가격 효과를 보정한 수출을 보고 싶어서 모델 직접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매달 나오거든요. 네네. 블룸버그에서 네. 두 개를 링크해서 적당히 간단한 모델을 만들면 작년 이맘때 가격과 유지됐다면 수출이 실제로 얼마였을까를 네. 계산할 수 있어요. 만든 모델에 이제 업데이트하면 조금 자동 계산되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반도체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1분기, 2분기는 보통 비수기, 네. 3분기, 4분기는 성수기거든요. 아무리 불황기에도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적은 없어요. 뭐 그렇죠. 보통. 물량으로 네, 봤을 때 그렇죠. 특히. 그랬는데 작년에 수출을 봤을 때 가격 보정한 수출 네, 네. 봤을 때 피크가 6월이었어요. 그 거의 그 물량 관점에서 봤을 물량으로 했을 때 6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심지어 1월 달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어요. 그 얘기는 올해 올해 1월. 2월은 제가 아직 정확한 네네네. 걸 분석 못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꺾이고 있는데 가격 효과로 100몇십 프로 나오는 거지. 네. 그동안에 가격이 200% 오른 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 그럼 가격 효과 빼면 수출이 뭐가 증가했겠어? 감소했지. 뭐 최소한 그냥 플랫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감소로. 올 1월은 확실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랜드는 오히려 조금 좋았어요. 디램이 더 심각하게 안 좋았고요. 그럼 조만간 저희가 한 2주 뒤면 한 달 뒤면은 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과거 실적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적보다 못 미칠 가능성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희. 근데 1월, 2월, 3월 거의 실적이잖아요. 네네네. 1월, 2월에 가격이 또 급격히 올라왔어요. 네. 물량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예, 금액으로 어차피 실적 나오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달이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 네. 영업이익이 69% 나오고 매출이 198% 증가했기 때문에 나쁠 수가 없는 거죠. 1월, 2월 가격, 3월 가격이 꺾였다고 해봤자 워낙 높은 수준에서고 스팟 가격이잖아요. 네. 고정거래 가격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1월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과 비교가 될 거예요, 항상.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보다 얼마나 더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높이를 해놨으니까 저 충족시킬 수 69 있을 여가지고 것 같아요. 네네네. 높아도 얼마나 많이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매출 증가율도 198%.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한국은 환율 효과라는 보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환율 1,500원대 막 이렇게 돼. 저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좋을 건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80%가 나온다 쳐서 기적같이.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이 더 영업 수익성이 좋다고 봐요. 아, 환율 효과 한 절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4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이크론 환율 효과 하나도 없이 69%를 찍은 거라서 네. 마이크론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잘하고 있다. 수익성도 제일 좋다. 우리는 환율 효과 빼면 마이크론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PR이 2배 정도 높았던 거 한국 기업들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가 꺾였나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거래 가격을 봐야 되고 몇 개월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모리 가격 자체에 거품이 낀 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투자를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많이 불편하거든요. 내가 가진 주식을 그럼 언제쯤 팔아야 되나,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자. 지금 시점에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하더라도 단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익률을 목표치를 작게 잡고 네. 달성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좀 기다려보고 또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짧은 기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지금 새로 사면 안 된다. 아. 갖고 있는 것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